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비밀을 내포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낼 때 꽃말을 사용했습니다. 롤링은 이런 꽃말을 자신의 소설 해리포터 곳곳에 숨겨뒀는데요. 가장 눈에 뜨는 예가 닐리아, 페투니아, 세베루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닐리, 즉 백합은 아름다움, 우아함, 그리고 상냥함을 의미하고 이 매력적인 꽃은 알맞은 장소에만 심는다면 쉽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중적으로 인기도 많습니다. 반면에 페투니아는 상처에 민감한 꽃입니다. 바람과 많은 양의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보호막이 필요해요. 이렇게 민감하고 까다로운 페투니아의 꽃말은 분노와 하입니다. 에반스 자매는 어릴 적에는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닐리는 할 수 있고 페투니아는 할 수 없는 마법이란 존재를 마주하고 난 뒤부터는 이 둘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성물에서 보여진 닐리의 기억 속에서의 페투니아를 보면 닐리가 꽃잎을 열고 닫는 마법을 보며 화를 내지만 사실 속으로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페투니아는 머그리고 마법력이 없음을 깨닫고 질투를 넘어 분노하게 되죠. I was the only one to see her for what she was. 세베루스의 의미는 단어 sever에서 왔으며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닐리와 페투니아 자매 사이를 잘라넣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닐리와 세베루스는 마법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했으나 페투니아는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She's jealous. She's ordinary and you're special. 또 닐리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소년 세베루스의 등장에 마법세계의 존재는 더 확실해지는데요. 그리고 닐리가 호그와트 입학 편지를 받는 걸 보고 부모님까지 닐리를 마녀로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자 페투니아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해집니다. 그녀는 덤블도어에게 자신도 호그와트에 입학시켜달라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덤블도어는 마법력이 없는 페투니아는 호그와트에서 공부할 수 없다며 정중하게 거절하게 되죠. 페투니아는 이에 큰 상처를 받고 이후로 마법세계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도 마법세계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페투니아의 쓰라린 기억과 분노는 닐리의 아들 해리에게도 표출되죠. 어릴 적 자신과 닐리의 관계와 다르게 자신의 아들 더들리가 해리보다 더 특별하다고 믿으며 마법세계에 대한 박탈감에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페투니아는 2020년 전 어느 시점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해리가 더슬리 가족 현관에 놓였을 때 해리를 쌌던 이불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녀의 유언에 의해 해리에게 이 이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사랑했던 닐리를 위해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성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I have lived in this house for 20 years. And now in a single night I'm expected to leave. They'll torture you. If they think for a moment you know where I'm going, they'll stop at nothing. Do you think I don't know what they're capable of? You didn't just lose a mother that night in Godric's Hollow, you know. I lost a sister. 더슬리 부인은 마른 체격의 금발이었으며 보통 사람의 2배에 가깝게 긴 목은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쭉 빼고 이웃들을 염탐하며 긴 시간을 보내는데 아주 유용했다. 페투니아의 외모는 영화와 소설이 꽤 다른데요. 그 이유는 머리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페투니아를 맡은 여배우 피오나 쇼는 검은 머리였지만 소설에서는 금발 여성으로 표현됩니다. 머리색을 바꾸는 건 다른 분장에 비해 아주 쉬운데 왜 검은 머리를 고수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투니아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그땐 캐리커처 버전이었고 이번에는 현실적인 초상화로 그려보겠습니다. 색연필로 캐리커처 그리는 법이 궁금하시거나 페투니아의 삶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번 영상에서 한 스케치를 이어서 렌더링을 진행시켜 볼게요. 문지르기 툴로 모델링을 해줍니다.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3D 형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밝은 부분과 하이라이트를 돋보이게 해서 튀어나와 보이게 합니다. 이땐 스크린 모드 레이어가 유용합니다.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눌러주면서 입체감에 집중하며 그려줍니다. 외곽선은 만화체 그림에선 필수지만 사실적인 그림에선 오히려 입체감을 방해합니다. 꼭 없애주세요. 색상 모드 레이어를 만들고 색을 입히고 그림에 알맞는 분위기를 찾아 나갑니다.
밝은 곳은 밝게, 어두운 곳은 어둡게 반복 작업하며 자연스러운 덩어리감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전체적인 색 통일감을 위해 색 조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고 보정하는 것처럼 조금씩 조정하며 알맞는 분위기를 찾아갑니다. 분위기와 기본적인 명암이 다 나왔다면 한 부분씩 묘사하며 완성시켜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캐리커처 버전의 페튜니아가 완성되었지만 이전에 그린 해리포터 캐릭터 그림들이 현실적인 초상화였기 때문에 함께 옆에 두면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 폭을 늘리고 얼굴 길이를 늘리는 등 수정을 통해 현실적인 초상화 버전도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원작에 나온 특징인 말상인 긴 얼굴형, 마른 체형, 금발머리, 큰 앞니, 옅은 색의 눈, 이 모든 점을 종합해 원작을 바탕으로 한 페투니아를 그려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블리였습니다.